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기 요가를 하고 계신 분은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헬스장 이벤트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6세, 혼자 살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왜 결혼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넘기지만 사실 복잡한 심정이에요. 요즘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다가 퇴근 후엔 집에서 드라마 보거나 책 읽으며 온전히 제 시간을 보내거든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데 왜 재혼 안 하냐,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하며 걱정해 주시지만 솔직히 지금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예전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혼자 사는 걸 선택하게 된 데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묻어두고 살려고 했는데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왜 결혼에 대해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건 제가 33세였던 3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학교에 출근해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고 퇴근하면 수업 준비와 각종 업무에 치여 살았죠. 그렇게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 잠깐 사귄 선배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몇 달 만에 자연스럽게 끝났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저만 혼자 남아있으니까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미라야, 너도 이제 30 넘었는데 진짜 마음 놓을 때가 언제니? 어머니가 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라 누군가를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선생님이 쓴소리를 했어요. 미라야, 너 요즘 좀 살찐 것 같지 않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학급 업무와 각종 행사 준비로 바쁘다 보니 운동은커녕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는데 살만 쭉쭉 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몸매도 만들고 자신감도 좀 찾아보자.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헬스장이 있었어요.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곳인데 지나갈 때마다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서 궁금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용기를 내서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등록 상담받고 싶은데요. 그때 카운터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태준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한눈에 봐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따뜻한 미소였어요. 어서 오세요. 운동 경험이 있으세요? 태준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완전 초보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태준이 친근하게 웃으면서 답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이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운동 목적부터 얘기해 볼까요? 태준의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체력 측정도 해보고 목표도 정하고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도 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운동 계획 세울 때 참고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준이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물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순간 태준의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와, 선생님이시구나.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진심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사람들이 교사라고 하면 보통 좋겠다. 방학도 많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태주는 달랐어요. 진짜 존경한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미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 서서 수업하시니까 하체 근력이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칠판에 글 쓰시느라 어깨랑 목도 많이 아프시죠? 태준이 정말 정확하게 제 상황을 짚어내더라고요. 회원 등록을 마치고 나니 태준이 직접 운동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러닝머신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스트레칭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팔을 올리시고, 맞아요, 그렇게. 느낌 어떠세요? 태준이 제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 물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20분 정도만 하시고 점차 늘려가면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태준의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운동 초보인 제 입장을 완전히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운동하는 도중에 한 여자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몸매가 정말 좋고 예뻤어요. 특히 운동복을 입은 모습이 모델 같더라고요. 오빠, 오늘 요가 수업 몇 시에 시작해요? 그 여자가 태준을 오빠라고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어요. 지수야, 4시에 시작이야. 준비는 다 됐고? 네,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네요? 지수라는 여자가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 맞아. 미라 선생님이야. 오늘 처음 등록하셨어. 태준이 저를 소개해주자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요가 강사로 일하는 윤지수예요.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미라예요. 지수는 정말 밝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태준과도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라 선생님도 요가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수가 친절하게 제안했어요. 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후로도 태주는 정말 친절하게 운동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자세가 틀리면 직접 와서 교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태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태준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 외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걸어오더라고요. 미라 선생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태준이 운동 중간에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운동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태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헬스장 사장으로서 회원을 챙기는 게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되자 태준이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차라도 마시자고 제안하더라고요. 미라 선생님,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어떠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사장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이게 단순한 친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카페에 앉게 된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절한 헬스장 사장님과 차 한 잔 마시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미라 선생님은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태준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취미는 없고요. 주로 집에서 책 읽거나 드라마 보는 정도예요. 워낙 내성적인 편이라서. 그런데도 아이들 앞에서는 활발하게 수업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요. 아이들 앞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해서 집에 오면 완전 기진맥진하거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어른들하고만 일하는데도 힘든데 아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태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36세였고 정말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힘든 점들도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운동 때문이었는데 점점 태준을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태준도 제가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라야,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 어제 수업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태준이 제가 전날 했던 얘기까지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라야, 혹시 시간 되면 이번 주말에 함께 영화 볼래? 요즘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더라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데이트 신청인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연애와 거리가 멀었던 터라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좋아요. 어떤 영화 볼까요? 미라야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 로맨스 코미디 좋아해요. 그럼 이번에 개봉한 영화 중에 평점 좋은 거 하나 찾아서 예약해 둘게. 태준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데이트예요. 첫 번째 영화 데이트는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태준이 팝콘도 사주고 영화 끝나고 나서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까지 같이 먹었어요. 제가 평소에 가본 적 없는 분위기 좋은 곳이었는데 태준이 미리 예약까지 해뒀더라고요.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 미라야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와,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아셨어요? 예전에 친구가 추천해줬거든. 특별한 날에 가면 좋다고 해서 기억해뒀어. 특별한 날이라는 말을 들으니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준이 저와의 데이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정말 로맨틱한 남자였어요. 매번 다른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주고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꽃을 들고 헬스장에 나타날 때도 있었고요. 이게 뭐예요? 길에서 보니까 미라야 생각이 나서 샀어. 예쁘지? 태준이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달콤한 말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점점 태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던 저에게는 태준의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몇 주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준의 핸드폰이었어요. 저희가 함께 있을 때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제가 보려고 하면 은근히 화면을 가리더라고요. 누구한테서 연락이 이렇게 많이 와? 제가 궁금해하며 물어보니 태준이 대답했어요. 아, 헬스장 직원들이랑 회원들이야. 업무 연락이 많아서.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메시지가 오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두 번째는 지수였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갈 때마다 지수가 태준과 정말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오빠, 오늘 회식 몇 시에 해요? 지수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지수야, 7시에 하기로 했잖아. 너도 올 거지? 당연히 가야죠. 오빠가 없으면 재미없어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장 동료니까 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다른 여자들과는 대화 방식이 달랐거든요. 세 번째는 태준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선물도 자주 해주는데 헬스장 경영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회원수도 그리 많지 않았고 시설도 최신은 아니었거든요. 태준아, 헬스장 운영하기 어렵지 않아? 요즘 경쟁도 심하고.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태준이 대답했어요. 아, 그냥 적당히 하고 있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태준의 생활을 보면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대출 관련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의심들을 계속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예민해진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태준이 저에게 잘해주는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태준이 결혼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라야, 혹시 교사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너무 사적인 질문이면 안 해도 돼.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그냥. 미라가 매번 내가 계산하는 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등교사는 호봉에 따라 다른데 저는 10년 차라서 월 350만 원 정도 받아요. 상여금이랑 수당까지 합치면 연봉 5천만 원 조금 넘고요.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와, 생각보다 많이 받는구나. 역시 공무원이 안정적이긴 해. 태준이 감탄하듯이 말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태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적극적이 되었고 이전보다 자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슬슬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귄 지 벌써 2달이 됐네. 시간 참 빠르다. 태준이 어느 날 감회에 젖은 듯 말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미라야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하고 싶긴 하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나도 그래. 이제 나이도 30 중반이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 태준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갔는데 태준이 지수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라야 왔네. 지수가 밝게 인사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태준이 대답했어요. 아, 그냥 업무 얘기야. 다음 달 요가 클래스 스케줄 조정하는 거였어.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태준의 핸드폰에서 또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누구한테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 그냥 헬스장 일로. 혹시 봐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태준이 잠시 망설이더라고요. 왜? 별거 아닌데. 그럼 보여줘. 결국 태준이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화면에는 지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업무 연락이었지만 시간이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해? 지수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태준의 설명이 점점 어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태준을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런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애써 의심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제 수입을 알게 된 지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준이 갑자기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태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미라야, 나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라, 나와 결혼해 줄래?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결혼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미라야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평생 함께하고 싶어? 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던 저에게는 이런 로맨틱한 프로포즈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네, 좋아요. 결국 저는 승낙했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태준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는 순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결혼 준비가 바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알아보고 드레스도 맞추고 신혼집도 구하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부모님들도 두 집 다 만족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기뻐하셨고 태준의 어머니인 순덕 씨도 저를 예쁘게 봐주셨거든요. 미라야, 우리 태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앞으로 잘 부탁해. 순덕 씨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라 시집살이가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순덕 씨가 의외로 쿨한 분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태준 오빠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 우리 태준이가 워낙 철이 없어서 고생 좀 하겠지만 잘 부탁해. 순덕 씨의 말씀을 들으며 괜히 뿌듯했어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태준이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혹시 중요한 연락일까봐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원래 잠금이 없던 핸드폰이었는데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설정한 걸까요? 저희는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대충 알고 있었던 터라 익숙한 번호 몇 개를 쳐보니까 하나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을 열고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어떤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니 그 여자는 태준이 곧 결혼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빠 언제 만나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만날까? 좋아요. 오빠가 추천해준 그 게임도 같이 해요. 대화 내용으로는 게임에서 만난 사이 같았는데 둘이 실제로 만나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정말 다정해 보였고 서로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둔 제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니. 태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핸드폰을 태준에게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본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미라야, 이건 언제까지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혼해서도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려고 했어요? 이제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태준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에요. 미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 너는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괜히 우울하고 내 자유가 이렇게 끝나나 싶고 그런 거야. 그래서 잠깐 게임에서 만난 여자랑 좀 놀았던 거야.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잠깐 놀다가 정리하려고 했어. 제발 믿어줘. 태준의 변명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 전 불안감 때문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오빠가 결혼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게임에서 만나서 가끔 놀았던 거야. 진짜 사랑하는 건 미라야뿐이야. 태준이 계속 빌면서 변명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날 집에 와서 부모님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당장 결혼을 취소하자니 후폭풍이 무서웠고 주변에 창피한 소리가 나는 것도 싫었어요. 결국 제가 제 무덤을 판 거였죠. 아무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가서도 태준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냉랭하게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신혼 초기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태준을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밤 태준과 소주 한잔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저번에 있었던 그 일 얘기 좀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라야,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그 여자랑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어.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당연하지.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결혼 전 잠깐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핸드폰에 잠금 없이 제가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나한테는 숨길 게 없어. 태준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태준도 정말 달라진 것 같았고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혼 1년 후에는 임신 소식도 알게 되었죠. 태준의 벌이가 좋지 않아서 제가 맞벌이를 했는데 아이 낳고 잠깐만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더군요. 임신 3개월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피가 나면서 놀라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 위기가 있다며 절대 누워만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소식을 아시고 난리셔서 당장 직장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아이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태준이 점점 불편해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 수입이 적어진 게 눈에 보이니 불안해진 거였죠. 저는 태준이 이해가 가면서도 원망스럽더군요. 제가 일을 영영 안 할 것도 아니고 임신 기간에 잠시 쉬려는 건데 그렇게 못마땅할 일인가 싶었네요. 태준은 은근히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의사가 뭐라고 해? 아직 조금 더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오래 쉬면 안 되지 않을까? 몸도 아픈 건 아니잖아. 태준의 말에서 은근한 불만이 느껴졌어요. 아이를 지키라는 부모님들과 일을 하길 원하는 태준 사이에서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정말 짧았습니다.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쉬면서 지내면서 병원을 오가고 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태준도 처음에는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미라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고마워요, 오빠.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줄어든 게 눈에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였죠. 미라야, 몸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병원에서 뭐라고 해?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안정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오래 쉬면 학교에서도 눈치 주지 않을까? 태준의 말에서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일을 못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헬스장 경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제 월급이 없으니까 태준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오빠, 헬스장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아이 건강만 생각해. 태준이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을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태준의 헬스장을 깜짝 방문한 날이었어요. 태준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간식이라도 사다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에 도착해서 보니 태준이 지수와 요가실에서 둘이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업무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둘이 포옹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직원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을 생각도 미처 못했더라고요. 급하게 밖으로 나와서 차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태준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분명히 둘이 포옹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준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빠, 오늘 헬스장에서 뭐 했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했지. 왜? 지수 씨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태준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대답했어요. 지수? 그냥 일 잘하고 있어. 왜 갑자기 지수 얘기를 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태준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핸드폰도 다시 잠금을 설정했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헬스장 회원들이 늦게까지 운동해서 그래. 미안해.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좀 안심해도 된다면서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무리한 일은 절대 금물이지만 가벼운 활동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오랜만에 태준의 오래된 옷들을 좀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롱에서 낡은 코트 몇 벌 꺼내서 버리려는데 코트 주머니가 상당히 묵직했더라고요. 의아해서 주머니를 만져보니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 핸드폰은 누가 봐도 예전 것이 아니었고 최근까지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켜봤는데 저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이 저 말고 다른 여자들과 노란한 정황이 핸드폰 안에 있었거든요. 원래 핸드폰은 저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고 다른 핸드폰을 집안에 숨겨놓고 바람 피우는 용도로 썼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수와의 사진들과 편지들이었어요. 지수가 이혼한 싱글맘이며 태준이 지수의 5살 딸에게까지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지수야, 예린이는 잘 지내고 있어? 네, 오빠. 예린이가 오빠 언제 또 와서 같이 놀아주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예린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정말요? 예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오빠가 진짜 아빠 같다고 했거든요. 이런 대화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임신해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 태주는 다른 여자의 아이에게 아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헬스장 회원들 중에 몇 명과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흔적들이 있었어요. 저는 지독한 배신감에 펑펑 울었습니다. 임신까지 한 아내를 두고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태준이 죽도록 믿고 원망스러웠어요. 복수 생각을 못했던 제가 그때는 정말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증거들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관해 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것저것 뒤지고 찍어놓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 순간 아래로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다급히 병원에 갔고 의사가 깜짝 놀라서 저를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초음파를 봐줬어요. 그 결과 아이를 잃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태준의 바람과 아이의 유산, 그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난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과 소중한 아이까지 잃게 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병원에서 혼자 유산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마친 후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준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미라야,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안 되고. 태준이 제가 집에 들어오자 물어봤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혼자? 왜 말 안 했어? 같이 갔을 텐데. 괜찮아요. 그냥 정기 검진이었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직 태준에게 유산 사실을 말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태준도 평상시처럼 헬스장에 나가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TV 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태준의 배신감,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요. 어머니라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뵙고 싶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니 순덕 씨가 대답하셨어요. 무슨 일이니, 미라야? 몸도 안 좋은데 굳이 나올 필요 있어?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태준 오빠도 같이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럼 저녁 먹고 와라. 그날 저녁 저는 태준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태준은 제가 왜 갑자기 어머니를 보자고 하는지 의아해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앉아라. 차 끓여줄까? 시어머니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 순덕 씨와 태준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아셔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요. 태준 오빠 일이거든요. 태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태준 오빠가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순덕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태준 오빠는 헬스장 직원인 지수 씨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수 씨 딸에게 아빠 역할까지 하면서요. 미라야. 태준이 제 말을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2개나 쓰면서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충격으로 아이까지 잃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네, 어머니. 제가 아이를 잃었어요. 태준 오빠의 바람을 알게 된 충격 때문에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라야, 그게 정말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평소에 쿨한 척은 혼자 다 하시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셨어요. 너는 남자가 집에서 가만히 살림이나 하라는 거야?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랑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와서 이게 야단법석을 떨 일이니? 넌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에 벙쪄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선 계속해서 소리만 지르셨습니다. 내가 제 장가 보낼 때 생각했다. 내 자식보다 내가 인물도 떨어지고 넌 별 볼 일 없다 싶었어. 그래도 내 자식이 좋다 하니 장가 보낸 거야. 어디서 고마운 줄 모르고. 어머니,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순덕 씨는 더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아이 잃은 게 우리 태준이 잘못이야? 너 혼자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지.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못 참고 아이까지 잃어버리고. 정말 한심하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위로나 지지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난하시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잘못? 뭐가 잘못이야?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게 죄야? 오히려 내가 남편을 잘 못 챙겨서 그런 거 아니야? 태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태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일하느라 바쁜데 여자들이 자꾸 꼬이는 걸 어떻게 해? 그걸 다 거절할 수도 없는 거고. 순덕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헛소리만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유산 후 몸조리도 덜 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으로 충격받은 저는 한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태주는 그날부터 저한테 굉장히 쌀쌀맞게 굴더라고요. 바람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의기양양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형식적 사과라도 했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내가 뭐 어쩌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일이 그렇게까지 되었을 때 저는 확실히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남자와 결혼한 것부터 실수였고 시어머니에게 바람핀 것에 대해 말한 것도 실수였고
그냥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실수였던 거죠. 그 실수를 어떻게 돌이킬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녔어요. 태준과는 당장은 아니어도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생각보다 이혼이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 절차들이 복잡했어요. 몸조리를 마치고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에게 놀라운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여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저를 알아보더니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바로 지수였습니다. 헬스장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던 그 지수 말이에요. 황당하게도 태준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바로 그 여자가 저를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 여자와 일단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선생님. 지수가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어요. 지수 씨, 저를 왜 찾아오신 거예요? 지수는 자연스럽게 음료를 주문하더니 제 것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음료가 나왔을 때 서로 대화를 시작했죠.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묻자 지수가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뜸들이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요. 지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혼해주세요. 태준 오빠랑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간녀가 정실 부인에게 이혼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다니. 뭐라고요? 애정 없는 결혼 생활 계속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태준 오빠 말로는 어차피 선생님도 이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태준에게 냉랭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도 상간녀가 직접 나서서 이혼을 강요하니 참 뻔뻔하더군요. 그런 걸 왜 당신이 나서서 얘기해요? 태준 씨가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오빠가 선생님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지수의 태도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당신 부모님도 아세요? 유부남과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날카롭게 물어보니 지수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당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불륜 저질러서 결혼한다고 당당할 수 있어요?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그냥 만난 순서가 좀 잘못됐을 뿐이에요. 지수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이 뭘 이해하고 안 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혼해 주세요. 지수가 점점 강한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지수가 비장의 무기라도 꺼내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준 오빠 어머님도 저희 사이 다 알고 계세요. 태준 오빠가 얼른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길 바라시고요. 이건 몰랐죠. 그건 약간 충격이긴 했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네.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태준 오빠보다 저희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하시면서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순덕 씨가 지수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언제부터 연락하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요. 어머님이 먼저 연락하셨어요. 태준 오빠가 집에서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빨리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당당하지 못한 며느리 취급을 받았는데 뒤에서는 지수와 손을 잡고
저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태준 오빠랑 빨리 결혼해서 손자도 낳아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미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키우는 경험도 있고 태준 오빠랑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수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언제까지 이혼하라고 하시던가요?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어요. 태준 오빠가 선생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정말 웃기는 일이었어요. 바람 피우고 거짓말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니요. 알겠어요. 태준 씨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변호사랑 상의해서 연락드리겠다고요. 정말요? 그럼 빨리 해주세요. 저희도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거든요. 지수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신은 정말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니 지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사랑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저희가 먼저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태준, 시어머니, 그리고 지수까지 모두가 저를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정말 제대로 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끝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대학 때 친했던 지영이가 변호사가 되어 있어서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미라야,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핸드폰 사진들은 다 찍어뒀는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현장을 포착하는 게 가장 좋겠네. 이혼할 때도 유리하고. 지영의 조언을 듣고 저는 태준과 지수의 미래 현장을 포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태준이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는데 저는 몰래 헬스장 근처에서 지켜봤어요. 예상대로 지수가 헬스장 문을 닫은 후에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태준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태준이 지수를 안아주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번에는 놀라서 못 찍었던 저번과 달리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빨리 이혼해요. 더 이상 숨어 다니기 싫어요. 지수가 투정하듯 말하는 것도 들렸어요. 곧 해결될 거야. 미라가 이혼에 동의한다고 했잖아. 정말요? 그럼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 절차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어. 이런 대화까지 녹음할 수 있었어요.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었죠. 그 다음 날 저는 태준에게 화해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오빠, 제가 요즘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태준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라야, 갑자기 왜 그래? 아이도 잃고 몸도 아프고 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오빠도 힘드셨을 텐데 저만 생각했네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태준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죠. 앞으로는 우리 다시 잘해봐요. 오빠도 헬스장 일로 힘드실 텐데 제가 더 이해해 드릴게요. 태준은 제가 순순히 받아주는 줄 알고 완전히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수와의 관계를 더욱 공공연하게 드러내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지수가 태준의 핸드폰으로
당당하게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오빠,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요? 좋아. 미라는 친구 만난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정말요?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런 대화를 제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태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태준의 헬스장 2주년 기념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 마트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된 거였어요. 피트니스 플러스 2주년 기념 이벤트, 요가 시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현수막을 보니 지수의 요가 시연이 메인 이벤트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태주는 저에게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저를 배제하고 지수와 함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켰거든요. 며칠 후 지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라야, 증거는 충분해. 이제 어떻게 복수할 거야? 이벤트 때 모든 걸 폭로하려고 해. 그냥 조용히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해.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 될 수 있어. 하지만 태준이 먼저 잘못했고 증거도 확실하니까 설령 고소당해도 맞고소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태준 입장에서는 더 창피한 일이 드러날까봐 고소 못할 거야. 지영이 자세한 조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법적 문제 없이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미라야, 혹시 모르니까 녹음기도 준비해둬. 그들이 나중에 딴소리하면 증거로 쓸 수 있게. 알겠어. 정말 고마워, 지영아. 태주는 제가 화해하는 척 연기하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져서 지수와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오늘은 헬스장 직원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태준이 지수와 단둘이 데이트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렇게 며칠 더 지나면서 저는 완벽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동시에 복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특히 태준이 저에게는 이벤트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지수와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태준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준과 지수,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힐 때가 왔어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헬스장 2주년 기념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헬스장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태준의 지인들까지 꽤 많은 인원이었죠. 태준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어요. 지수도 요가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트니스 플러스 2주년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헬스장의 우수한 요가 강사 지수 선생님의 요가 시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고 지수가 부끄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손에는 녹음기와 제가 찍어둔 사진들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지수 선생님의 요가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지수에게 넘겨주려는 순간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태준과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미라야, 너 언제 왔어? 태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방금 왔어요. 그런데 요가 시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태준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태준의 아내 최미라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태준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요가 시연을 하려는 지수 선생님과 제 남편은 불륜 관계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지수가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헬스장에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요가 선생님의 딸에게까지 아빠 역할을 하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시어머니까지 이들의 불륜을 도와주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제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들자 태준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미라야,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왜 그만해야 하죠? 오빠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셨잖아요. 지수 씨와 함께 말이에요. 저는 사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수 씨 딸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이고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요? 그럼 왜 숨어서 만났어요? 당당하게 이혼하고 만나면 되잖아요. 제가 반박하자 지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가 선생님은 이혼한 싱글맘이에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면서 자기 딸에게는 새 아빠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회원들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라야,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오빠는 이미 지수 씨랑 새 가정을 꾸릴 계획이잖아요. 시어머니도 지수 씨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겠다고 했고요. 미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덕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도 오셨네요. 딱 좋네요. 저는 순덕 씨를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저한테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하시면서 뒤에서는 지수 씨와 연락해서 저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순덕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거짓말을 내가 언제 그랬다고. 지수 씨, 어머니가 정말 안 그러셨나요? 빨리 이혼하라고 안 하셨나요? 제가 지수에게 물어보자 지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순덕 씨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다 도와줬다고요? 정말 비양심적이네요. 순덕 씨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아, 다들 뭘 모르면서 그래. 우리 태준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안 했다고요? 임신한 아내 두고 바람 피운 게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반박하자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어요. 정말 최악이네요. 아내가 임신했는데 바람이라니. 저런 사람이 헬스장을 운영한다고요? 태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지수는 울면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어요. 요가쌤은 어떻게 임신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양심이 없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 사람들과 아무 관계 없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헬스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태준이 미라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소식을 들어보니 헬스장은 소문이 나서 회원들이 대거 탈퇴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지수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순덕 씨도 부끄러워서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멀리 이사 가셨어요. 태주는 무슨 방법으로 저를 신고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지영이가 조언해줘서 별일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이혼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로 정근을 와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그때 일이 꿈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제가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는 것에 후회는 없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